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YCN 방송이 후원하는 수의문화 이대로 좋은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례에서의 수의가 지내는 의미, 그다음에 뭐 역사적 변천사 등을 이야기로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두 번째 섹션에는 우리 문화의 그 수의 문화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양해지는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뭐 매장을 할 것이냐, 뭐 화정을 할 것이냐 이런 거의 이제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제가 그 예서 공부를 할 때 33권의 예서 중에서 8권이 상례에 대한 이야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교수님께 듣고 싶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시동 위원장님, 동양문화연구소 문화예술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지금 이철영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례를 이제 흔히 얘기할 때 허례허식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허례나 허식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처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교 의례를 표,마하고 의례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관점으로 얘기한 게 이제 허례허식이라는 논리인데요. 제가 뭐 짧은 글이지만 유교적 의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허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이나 의미를 알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허례 허식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의미를 잘 모르고 겉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이제 상례 같은 경우는 예서에서도 가장 편견이 많기도 하지만 단일 목적의 의례로 가장 길게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따진다 그러면 29개월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3년상이라고 얘기하자면 실제로 기간은 29개월 정도 되고 날짜로 따지면 한 870일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을 쭉 따져본다면 이게 뭐 239개 정도의 절차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처음 돌아가셔서 임종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관에 모시고 그다음에 빈에 모셨다가 3개월 이후에 모시고 나가는 거죠. 장지로 이제 모시고 나가서 전통 사회는 이제 매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매장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나오는 게 장례입니다. 매장할 때 얘기를 이제 장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례와 장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매장할 때 이 의례가 어떻게 죽은 분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 행위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고인을 이제 조상 신으로서 이제 변환시켜서 모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우제를 신분에 따라서 3번 지내고 그리고 나서 졸곡하고 그다음에 1주기 소상, 2주기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인과 이제 예서에 그런 얘기들 나오죠. 고인과 그 자손과의 관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적어도 언제만큼 어느 기간 정도 옷을 입는 것이 맞겠느냐. 라는 것이 복제의 기본입니다. 오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적어도 한 번 변환되는 만큼은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한 번 변환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윤달입니다. 윤년. 윤년이 이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올까요라고 여쭤보면 통상 이제 뭐 3년이다, 4년이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게 19년 7년법을 쓰기 때문에 3년대로 올 수도 있고 4년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로 따지면 최단 29개월부터 최장 36개월까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년으로 보이는 건 36개월일 경우에 횟수로 4년으로 보이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가장 짧은 윤달이 오는 주기인 29개월만큼 한 번 바뀔 때만큼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허례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기년복을 입는
자체나 목이나 보면 이것은 이제 1년 주기만큼은 그래도 이해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대공복이 9개월 복을 입는 것은 봄, 여름, 가을 생물이 살아있을 때의 관계를 상징해서 들어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소공복 5개월 복을 입는 개념은 이제 음양 오행에 따라서 오행의 기준만큼은 입어야 되겠다. 가장 먼 친척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계절 3개월만큼은 입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심화복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전통 사회에서 이제 그 고인과의 기준, 그러니까 자연물의 상징을 가지고 온 건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옷을 입고 의미를 부여한 건데, 이것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존경관이 바뀌어 있으니까 네. 새롭게 정립할 때 그럼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라 할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알고 부모님과 떠나버릴 때 이별 시간을 갖는 것이 맞는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죽은 물에 고인 어른과 이별하는 시간이 제가 보기엔 36시간이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종하시고 다음 날 하루 종일 둘째 날 이제 의례 치르고 입관해서 네. 뭐 조문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새벽 6시에 발인해서 나가죠. 내 부모님하고 이별하는데 어떻게 36시간밖에 안 걸리냐는 거죠. 그런 거니까 현대인들에게도 남겨질 문제점이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일제강점기 때 3.1장으로 국한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지, 우리 사회에 정서를 담아서 이걸 뭐 일주일을 하자 아니면 5일을 하자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고 고인과의 충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죽음 의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보십니다.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좋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 수위를 네. 바꿔야 됩니다. 이 문화를.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거거든요. 네. 근데 역사를 보면은 사실 조선 시대에는 그 자기가 입던 한복을 입고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제일 편안하지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부터 일제시대부터는 이 굵은 제복을 해야 돼. 상주들도. 예를 들어 뭐 칠형제다. 그 거치장스러운 굵은 제복을 이걸 하는데 엄청나게 그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수의를 아마 몇 년 전부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은 또 새로 사서 입혀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중국산이 전부 오는데 한국에는 이 삼배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지금 없어요. 중국산은 오는데 이거 물어보면 14만 원짜리래. 그걸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만. 그런데 저도 저 어머님을 보냈습니다만 딱 그 초상이 됐을 때 병원에서 제가 5일장을 했어요. 5일 동안 문밖 출입을 안 했어. 왜? 그 옆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의를 사러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상주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효도를 했는 사람이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불효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수의를 파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알아요? 100만 원짜리를 그래도 500만 원에 오면 부모님 마지막 가는 길에 잘 해드려야죠. 불효하면 됩니까? 딱 이랬을 때는 누구나 다 고개 다 숙여. 14만 원짜리 500만 원에 사뿐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우리 한 100여 호 의성긴가가 삽니다. 경북 봉화 황전이라는 데인데 이 사는데 보면 어떤 집에는 막 8남매 7형제 이런 데는 굵은 제복을 해가지고 마루 끝에서도 쭉 서가지고 있고 그걸 절을 하면서 죄인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달에 초하루 보름을 맨날 밥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요. 이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초상 뭐 대상 하면서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요즘 문화에 자연적으로 지금 보세요. 상주들 어떻게 합니까? 까만 양복에다가 그냥 뭐 굵은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문화가 변해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거의 매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 시점이 보세요. 거의
화장으로 갑니다. 바가지 화장으로. 이렇게 자꾸 문화가 변천해 가는데 가능하면 시대에 따라서 빨리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뭐냐? 간단하게 해야 돼.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역시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했듯이 자기가 제일 소위 장가 가고 시집 올 때 입었던 옷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이걸 입고 가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요즘 한지 있잖아요. 한지. 네. 한지가 제가 출판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두께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 그러면 정말 마지막 가는 길이 두꺼운 거 아주 한지가 보기 좋아요. 이런 걸 옷으로 만듭니다. 도포로. 탁 해가지고 그걸 입히면 정말 아름답고 불편한 점도 없다고 그게. 이래서 그 참 한지를 해서 수의로 만들어가지고 입힌다. 외국산 그 중국산 사봐야 그 사람이 외제야 외제. 한국산이 아니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안 입히면 안 입혔는 거지. 중국산을 그걸 14만짜리를 300만 원 500만 원씩 주고 제일 마음이 약할 때 그렇게 또 장사꾼들 때려 없는 거야 그거를. 그럴 때 무조건 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죄 짓는 거 같잖아. 부모, 마지막 가는 부모 죄 짓는 거 같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라든지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지 방송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런 문화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말 앞에 교육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우선 1차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수의 문화는 뭐 한지로 지금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주 아름답죠. 네. 한국 한지 아닙니까? 그래 종이도. 네. 근데 한지로 만든다는 교수님 얘기 네. 들으셨어요? 한지 수의. 네네, 많이 네. 들어봤습니다. 한지 수의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뭐 지금 이미 그렇게 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건 대략 얼마나 하나요, 그럼? 그건 뭐 저 종이니까 그거는 그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뭐 싸죠 뭐. 저는 그 몇만 원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매장 문화로 갈 때는 정말 제대로 좋은 옷을 입으셔가지고 보내드리는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또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다 태우는데 몇 시간이면 다 끝나버려. 네네. 불 속에 들어가고. 화장 문화일 때는 조금 뭔가 좀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매장 문화와 화장 문화일 때 수위는 어떻게 달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그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생각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전공을 해서 의대를 전공해서 쭉 보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재질이 종이잖아요. 한지라고 얘기하는 건. 종이를 옷으로 입냐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넌센스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삼배수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제 잔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재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건 좀 아니지만 사람이 옷으로 입는 거라면 옷감이 맞는 거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의고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브이 고인에게 입히는 마지막 옷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신의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한복들 중에 한복은 집에 다 있으시니까 그것이 이제 뭐 7순이든 8순이든 이렇게 했던 옷이라면 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생활하시는 게 좋죠. 연세가 있으시면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그 옷을 입으시고 하는 부분이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손들과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김 선생님 이제 얘기하실 때 이제 그런 이제 아픔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죽음에 대해서 자손과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언젠가 오는 거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손과 같이 얘기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네. 저는 한국 사회의 수의라고 이제 습의 문화가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가자. 원래 예서에서 얘기했던 근본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가장 원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과 매장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되는데요.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계취산이라고 얘기하면 자연으로 모셔서 네. 그러니까 천천히 기로 변환되는 것하고 네. 불에 태우거나 해서 빨리 변환시키는 거하고 어차피 맥락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얘기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효의 논리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네. 고인을 어떻게 부모님을 화장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가 이제 한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거고 네. 이것이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화장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을 이제 좀 의식이 바뀌니까 이제 네. 그렇게 제공하게 됐던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화장과 그 매장이든 아니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내용이 바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매장으로 했을 때는 한복을 입으셨다가 화장으로 바뀌면 양복을 입고 가실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보다는 우리의 죽음 의례와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고인에게 입히던 옷이 입어보지도 않았던 삼배수의나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기로 만들었던 한지 수의가 네. 맞겠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인이 뭐 의미 있어서 기념 때 입었던 그런 옷들을 입으시는 게 아마 김선생님 그렇게 이제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마 네.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 저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 이제 도시는 거의 화장을 많이 해. 근데 농촌에는 매장할 사람이 없어 앞으로. 한 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전부 노인들 뿐이야. 근데 누가 매장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에 이렇게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화장을 하고 싶어 해. 앞으로.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일단 매장이든 화장이든 뭐 어쨌거나 이 육신이 네네. 다 녹아내려서 흙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입고 가셨던 그 옷이 네. 그것도 다 정말 깨끗이 녹아서 네네.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네네. 그렇죠. 그런 의미. 네. 그다음에 화장을 할 때는 그러니까 화학 섬유가 섞여 있는 그런 옷을 입고 화장이 됐다. 네. 그러면 그 백골이라고 하나요, 교수님? 네네. 네. 그 백골 자체가 네. 정말 아주 순수한 네네. 그런 것만 남을까? 그렇죠. 화학성 아니죠. 네, 그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근데 부분이 이렇게 보셔야 조금 돼요. 그러니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아무런 문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매장을 할 때가 더 문제가 돼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있는 화학섬유가 들어가 있는 수의를 입으시면 네. 수비를 입으시면 부패가 안 일어나거든요. 화학섬유랑. 그러면 이게 이제 저 할머님 개장할 때 보면 그런데 이게 그물망처럼 쌓여 있어요. 그렇대요. 네. 그게 더 흉하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몇천 도의 올로 가열을 해서 아예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남진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까맣게 그을린다? 아니에요. 없어. 아, 다 그럴 풀어내버려.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습을 이제 지켜간다는 관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하는 것이 좋다. 네, 네.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네. 관점으로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한지로 속옷서부터 겉옷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다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한지로 만든 옷들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한지 옷을 지금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도 네네. 한지로 수의를 굉장히 훌륭하게 네네네. 만들어 놓으시고 네.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와 그러면 한지로 지금 수의를 만든다고 하면 네. 네, 별 문제가 없을까요? 별 문제고 제일 편안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편안해야 돼. 그리고 다 썩어 없어져야 돼. 네. 혼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예를 들어 좋은 배삼옷을 입힌다 해도 그 사람이 살아옵니까? 혼이 잘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바꿔야 됩니다. 예. 어떤 거는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 다 소용없는.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제일 상주가 약할 때가 그때야. 그 마음을 장사꾼들이 이용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부모님들이 효도를 못했으니 그때라도 들어줘야 되겠다고 상주는 약한 마음으로도 들어주려 그래요. 이게 그게 이제 현실인 고쳐야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말씀이신 현실이죠.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그런데 바뀌어 가고 있어. 지금 보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얘네 굵은 제복 해가지고 7형제면 7형제, 8형제, 8형제 전부 다 입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굵은 제복을 입고 있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으시죠. 그럼 시대 흐름에 네. 가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 우리가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는 또 집안의 전통 같은 네네. 이런 것들을 지켜지는 그런 문중도 많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5년도인가요? 그 조선의 마지막 황새손이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입관하실 때 보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봤어요. 봤는데 그때 임금의 평상복인 익성관을 쓰시고 네네. 골룡포를 입고 그리고 네네. 관에 들어가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또 제가 어떤 장례의 모습을 봤냐 하면 그냥 장례식장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더라. 그래서 따라가게 네. 돼 있어. 약하잖아 네. 상주가. 그때. 의례에 밝으신 그런 상주분도 그 장례 쪽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현 사회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의 문화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요약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서 우리 모르는 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어떻게 뭐 인터넷에 저도 검색을 좀 많이 해보고 있었는데 삼배수의는 전통이 아니라 뭐 일제 식민지의 잔물 뭐 산물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교수님에게 쭉 이제 들어서 아 그랬구나라고 지금 많이 배우고도 있지만 그다음에 삼배라는 그 소재는 상복이었지 수의의 소재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대한 정말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 이제 뭐 제례나 상례하고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공자이니까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면 참 신뢰 못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저도 인정해요. 재생산하고 재생산하고 또 옮겨다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스갯소리를 얘기할 때 제가 그런데 90%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죽음 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인 거죠.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죽음 문화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거고 이제 그 삼배수이든 아니면 수의 재질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재질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김 선생님이나 아까 그 한지 수의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지로 만들어서 고인에게 입히는 스비든 수의든은 그거는 이제 우리 고유의 것이고 만약 이걸 양복 기주로 만들면 그럼 이거는 다른 나라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한복이잖아요. 네. 그게 더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그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인 건데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뭐 상조 회사들이나 장례 시장에서 팔고 있는 수유들 중에 흉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네, 네. 원형 흉배든 아니면 사각 흉배든 해서 네, 있는 네. 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게 다 관복에다가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맞습니다.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일상복인 도포에다가 이걸 입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이제 그런 형식의 변화는 눈 감아 보지 않고 네. 재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오히려 이제 물산이 풍부하고 하니까 삼배 수의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지적하고 네. 뭐 이제 한지 수의가 됐든 아니면 네. 비단이 됐든 다른 것들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어서 고인이 원하고 의미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네. 거죠. 그것이 이제 공론화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네.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요약 정리해서 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안동 삼배라든가 모시, 인견 등등 과연 높은 가격으로 만들어서 입혀드리는 것이 과연 효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